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일요일 아침 새벽인데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나서가지고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1시간 동안 노래 불렀더니 뭐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 또 너무 고성을 지른 것 같아요. 고성. 굉음으로 인전 1시간 동안 버텨봤는데, 야, 이 노래는 또 쉬운 게 아니네요. 이거 계속 꾸준하게 불러야 돼.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 이 노래 실력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노래 실력 안 올라가. 이게 고음 불가야, 고음 불가. 하여튼 뭐든지 꾸준함, 성실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매주 한 번씩 노래 연습장 가가지고 좀 갈고 닦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노래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사람을 많이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도 가려가면서 사귀어야 돼. 가려가면서 참 힘들어요. 근데 이 가려가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왜 가려가면서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을 닮게 되는 거야. 상대방을 닮게 된다. 인간관계를 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계속해서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기 때문에 진짜 나쁜 사람이보다는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예 만나지 않고 가려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에도 인생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근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건강이 또 나빠져요, 스트레스. 아우, 막 미치겠어요, 스트레스 이거. 이게 잠깐의 만남이라도 내가 싫은 사람과의 만남은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 피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될 수 있으면 받지 마라.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또 근원이야. 또 이 특히 이 암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또 암 환자들이 또 꽤 많더라고. 하여튼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할 뿐더러 안 받도록 하자. 될 수 있으면 적당히 받는다는데 말이 적당한 거지. 응? 가능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죠. 그 삶의 에너지가 또 고갈이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쓸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갈수록 삶이 우울해져요. 이 잠깐 보는 건데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잠깐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은 갈수록 우울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뭐 우울증 많은데 하여튼 우울증 많더라. 상당히 힘들어요. 그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뭐 싫은 사람과 뭐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적을 만들기가 싫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나의 삶은 점점 황폐해질 뿐이다. 황폐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꼭.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달콤하고 유익하고 아주 신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그냥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보니까 그 삼성 해체법으로 요즘 불리는 그 보험업법이 있어요. 이 보험업법,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할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3조 원을 강제로 매각해야 돼. 강제로. 23조 그냥 풀 매각해야 돼요. 그 개미들은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그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15일 날 보니까 그 국회에 따르면은 또 민주당이야. 나 민주당 도대체 얘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그 법안 심사 1소위에 상정이 됐어요.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 삼성 해체법이 다시 또 국회 문을 두드린다. 참 할 짓도 없어 내 보면. 응? 지금 새로운 개정, 지금 우리 민생을 살려야 할 그런 법들을 안 하고 엉뚱한 거나 자꾸 하고 있어요. 응?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거다. 응? 그럼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삼성생명은 그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응? 아니 그 전에 했던 것은 그 전에 지났던 걸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좀 소급 적용해 줘야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이들 보니까. 하여튼 보험사는 총 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그런 기존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 815만 주를 갖고 있어요. 지분율이 8.51%예요. 16일 종가 기준 30조 1,300억 정도 달하는 규모인데, 이 중에 23조 원 이상을 매각해야 돼. 23조 원. 그러면 삼성생명의 총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가 6조 8천억이랍니다. 6조 8천억. 결국 나머지 팔아야 한다는 거지. 그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삼성해체법으로 불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주들은 23조 원의 매물 폭탄을 받아내는 거야. 또 23조 원. 10만 전자를 향한 우리 개미들의 그 오랜 기다림이 또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최장 그 7년의 유효기간을 두고는 있지만은 주가는 즉시 반응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이 23조 원이 넘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민주당은 그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또 박용진이 참 보면 이 친구 참 흥미로운 친구입니다. 흥미로운 친구야, 박용진이. 이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서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700만 개미를 위한 명분이래. 아니 700만 개미 명분이야. 이게 주가 폭락하는데 이게 700만 개미를 위한 명분이야? 하여튼 그 박 의원은 그 개미 투자자들이 걱정되면은 150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된다. 자사주 소각을 해라. 아이고 아저씨야 참. 아니 자사주 소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지금 R&D에 쓰일 돈도 지금 부족하고 난린데. 응?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삼성의 그 사업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현재 불안과 호황이 반복되는 이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 현금은 생존수단이야. 현금은 생존수단. 호황일 때는 막대한 시설을 투자를 해서 이제 경쟁사와 격차를 벌려하는데, 이 돈 가지고 자사주 소각하네요. 참. 불황에는 현금으로 버텨야겠죠. 그 유언타에서 그래요. 지금 반도체 산업은 불황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장기간 적자도 감내해야 한다. 단기 성과로 평가받는 그 전문 경영인은 의사결정이 어려워서 책임을 대신 져줄 오너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삼성전자가 주인 없는 회사로 전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온 경영 전략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불모지였던 이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고요. 갤럭시 시리즈 F를 추격했던 삼성만의 저력이 또 약화되는 게 아니냐.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박용진이가 지금 이 삼성 생명법 가지고 상당히 좀 괴롭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한번 잘 유심히 또 체크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3년 내에 그 대규모 지금 인수합병 그 M&A를 예고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업 인수보다는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에 전념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삼성은 그 장기간 다양한 검토를 거쳤지만은 오르내리는 그런 기업 가치랑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뭔가 더욱 후자에 대한 그 힘을 실는 분위기예요. 17일 보니까 투자업계 IB에 따르면은 삼성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있어요. ARM. 이 Arm에 대한 상장 전에 지분 투자를 검토했는데 최근에는 접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 ARM의 최대 주주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직접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동 투자 방식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벌였는데 삼성은 물론이고 인텔, 퀄컴, 하이닉스도 투자 의지가 크게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지난 2월에 ARM 인수의 그 컨소시엄이 생긴다면은 뭔가 어떤 식으로도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말했던 우리 겔싱어 인텔 CEO가 지난 9일 삼성전자를 찾아요.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경기현 사장하고 그 TV 모바일 생활가전을 아우르는 DX 부문의 그 김우준 그 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재용 회장은 9일날 오전 그 중동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그 두 사람의 회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업계에서 또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6년 하만 인수 이후에 그 잠잠했던 우리 삼성의 빅딜 가능성이 흘러나온 것은 지난해부터인데 한종희 부회장도 그랬어요. 올해 초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부품과 완제품 세트에서 그 모두에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고 대형 그 인수를 예고를 했는데 21년 초에 당시에 그 삼성전자 그 사장이던 최윤호 씨가 그 향후 3년 내 의미 있는 규모의 그 M&A를 추진하겠다고 또 밝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조용하단 말이야. 투자업계도 그래요. 지금 삼성은 어느 기업보다 인수를 위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 가장 까다로운 거래인 그 반도체 분야 M&A보다는 M&A를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가장 까다롭다. 반도체 분야가. 그래서 좀 기회를 잡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6년 전에 그 9조 원에 달했던 그 전장 부품 기업 하만을 인수할 때는 당시 그 존재했던 미래전략실과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그 전략혁신센터가 주도해서 비밀리에 이루어졌어요. 2015년 전장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아서 전장 사업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분야 진출에 동력이 실렸던 시기고 이 당시에 그 하만 인수를 통해서 전장 사업에 들어서고 이 반도체랑 완성품 그 사업부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그 그룹의 M&A는 더욱더 신중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하만은 인수 후에 5년째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고 지난해 처음 5천억 정도의 영업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삼성 출신도 그래요. 관계자 그러는데 그 실리콘밸리 기반의 그 외부 인사자가 그 주도했던 그 삼성전자 혁신센터가 그 본사 조직 간에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됐다고 하죠. 그 하만 인수 이후에 예상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요 인물들이 떠났고 여러 여건상 빅딜보다는 벤처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달을 합니다. 그 반면에 또 기존 사업인 파운드리 투자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다 보니 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는 설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삼성은 지금 미국 텍사스주 그 오스틴하고 테일러에 좀 현재 앞으로 20년간 218조 원 들여가지고 11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TSMC, 인텔, 마이크론 이렇게 경쟁적으로 미국 투자에 나서면서 이런 기업들이 10년간 40개 이상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에 약 1956억 달러 정도를 막 쏟아붓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업황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 자체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고사양의 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제품의 수요 하락과 별개로 다시 수요 증대가 일어나는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업황과 관계없이 연구개발과 증설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줄었고 연구개발 투자액도 14% 늘린 18조 4,556억 정도 나타났고요. 이 반도체 시설 투자에도 한 29조 1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설 경쟁은 반도체 업황 하락기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면서도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이 대형 M&A에 전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하만의 핵심 인물은 물론이고 실리콘 그 밸리 등에서도 삼성전자로 영입됐던 이 전문가 그룹도 지금은 많이 빠져나갔어요. 다만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에서 있죠 NXP 등 그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삼성이 과거 NXP 인수를 추진했지만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산됐고, 현재 한 6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거론되는 그 MPX는 여전히 하만과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M&A 관련 조직도 꾸준히 키우고 있고, 삼성은 그 반도체 혁신 센터장에 그 반도체 투자 전문가인 마코 치사리 부사장을 선임을 했어요. 이분 보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JP 모건 체이스 등 그 글로벌 투자은행을 거쳐가지고 그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죠. 그 무바달라에서 반도체 투자를 담당을 했는가 봅니다. 그는 또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그 리니어 테크놀로지 인수에 또 참여했던가 봐요. 한 19조 정도, 그 인피니언의 사이프러스 인수 한 13조 정도, 이런 대형 거래를 한번 주선을 했던 그런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M&A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내가 볼 때는 조용할 것 같습니다. 워낙 경기상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갈 것 같고, 현재 보니까 미국과 일본, 대만이 뭐 지금 손잡고 반도체 현재 연합전선을 단단하게 구축하게 나가는데, 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현재 지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삼성과 홀로 맞서고 있는데, 삼성이 홀로 맞서고 있는데 글로벌 점유율에서 밀리면서 뭔가 악전고투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팀쿡의 그 CEO가 일본을 깜짝 방문했어요. 그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일본 소니랑 그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이 그 협업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 연대는 그 애플뿐 아니라 그 미국 IBM도 일본 반도체 회사 그 라피더스와 손을 잡고 27년까지 2나노 공정을 개발해서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로 이전 연합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TSMC도 그 미국과 일본을 확고한 동맹으로 규정했어요. 규정하고 양국에 지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최근에 미국 반도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인 3배 이상 한 400억 달러 정도 확대한다고 밝혔고, TSM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공장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완제품 제조사랑 설계 능력을 보유한 그 미국,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강자인 일본, 위탁 생산에서 최강인 대만, 이 3개국이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한층 더 단단해지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연합하는 경쟁자들과 맞서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지만 혹독하게 위축된 시장 속에서 초격차 참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초격차. 시장조사업체 보니 그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해 3분기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이 한 55억 8,400만 달러 정도 되고, 전분기 55억 8,800만 달러 대비했을 때 한 0.1%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죠. 트렌드포스는 삼성은 원화 약세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감소했다. 근데 매출이 감소했다. 그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5개 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삼성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TSMC는 같은 기간 매출이 11.1% 급등했고, 그 아이폰 신제품 주문으로 이제 수요가 늘면서 이익도 덩달아 뛰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삼성이 이어서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UMC는 매출이 1.3% 늘었네요. 4위 글로벌 파운드리 4.1%, 5위 SMIC 0.2%씩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실적 악화와 함께 그 D램 매출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 자료 보면은 그 삼성의 3분기 D램 매출은 전분기보다 한 34.2% 감소해가지고 한 71억 3,300만 달러씩 됐고,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3에서 40% 정도로 쪼그라들어요. 지금 보니까 많이 쪼그라들었다 보면 됩니다. D램도 상황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옴디에 따르니까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 D램 매출이 한 175억 4,800만 달러로 찍게 되고, 업체별로 보면은 1등 삼성전자도 3분기 매출이 한 71억 3,300만 달러로 해서 전분기 대비 한 34% 감소해요. 시장 점유율도 43.4에서 40.6으로 한 2.8% 줄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매출은 52억 4,6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한 25.3% 정도 감소를 했어요. 다만 시장 점유율은 28.1에서 29.9로 한 1.8%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론은 매출이 한 26.3% 감소해서 43억
한 5천만 달러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23.6에서 한 24.8로 한 1.2%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하여튼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기업 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부, 국회 차원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부랑 국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정부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이 국회가 문제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계속 뭔가 괴롭히려고 하고 하니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약간 경제적인 그런 관념이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뭐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좀 깝깝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대표적인 지원책인 반도체 특별법도 아직도 국회에 답보 중이야. 반도체 특별법도 아직까지도 참 답보 중이다.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일은 자꾸 이렇게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나를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우리 국회 의원들의 그 힘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뭐 정부나 뭐 정치인들을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일 때는 다 같이 함께 힘을 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미국, 중국 좀 난리지 않습니까? 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미국, 대만, 일본은 서로들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좀 외톨이처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참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여튼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밖에 너무 추워요. 영하가 지금 뭐 한파주의보야. 밖에 나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